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최근 춥다 했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네. 이 최근 발령이 됐던 첫 한파주의보 지난 수요일에 이 내용은 마치 예고편에 불과했는데요.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대설,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대설인데 오늘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네. 전국적으로 이 한파가 지배했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날씨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는 정말 추운 날씨였습니다. 네. 특히나 겨울철 농가에서는 한파만큼 무서운 게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파를 비롯한 겨울철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이 가동됐다고 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동 대응, 재해복구, 원예 특작, 축산 등 이 4개 팀으로 꾸려서요.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대설경보나 한파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일단 해당 지역 농업민들에게 연결이 되고요. 네. 문자 메시지,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로 기상 또 재해 정보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상특보 알림을 통해서 농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기상재해에 좀 하루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농민들께서는요, 상황실 알림에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한 농산물은요, 한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품목들인데요. 시금치, 수박, 그리고 황금향 준비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됐던 주요 농산물 경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 짚어보겠습니다. 과일이 1,067톤, 과일 과채가 723톤, 일반 채소는 4,701톤 들어왔습니다. 오늘 6,400여 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60톤 덜 반입이 됐습니다. 먼저 봄동배추 살펴보겠습니다. 28.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0.53톤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1.83톤 덜 반입이 됐습니다. 봄동배추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1,938원입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2만 원입니다. 어제는 2만 원대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오늘은 2만 1,000원대, 2만 1,000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등락가를 보시면 1,262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가 21,938원입니다. 봄동배추 최근 일주일간의 그래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인데요. 12월의 첫날은 1,500원대 시세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 들어와서 24,000원으로 이 기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완만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7일 오늘 들어와서는 21,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 78.92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78.82톤 들어왔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소폭 더 들어왔습니다. 0.105톤 더 반입이 됐습니다. 상추 중에 적폭이 4kg 중품 기준 평균가는 3,316원입니다.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7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평균가는 3,3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477원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추 포기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 그래프입니다. 10월의 첫날 6,100원대 시세를 보이면서 시세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시세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316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193.5톤 오늘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163.5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30톤 정도 더 반입이 됐습니다. 백다닥이 5위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35,536원입니다. 최고가는 39,000원, 최저가는 3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 1,538원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백다닥이 5위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의 첫날은 5만 원을 웃돌면서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35,536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백다닥이 5위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공주시가 5만 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도 29,803원으로 역시 공주시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가시입니다. 오늘 55.52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62.74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7.24톤 하락한 반입 물량입니다. 청각 2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5,693원입니다. 최고가 39,000원, 최저가 3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24,136원 하락했습니다. 청각 최근 일주일간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들어와서 12월 3일에 95,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세가 조금씩 떨어지다가 12월 6일 때 이때 더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35,693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45,000원 가리키고 있는 고양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36,957원으로 평균가 역시 고양시가 청갓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호박 만나보겠습니다. 214.8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209.2톤 들어왔던 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5.689톤 더 반입이 됐습니다. 호박 중에 조선 애호박 살펴보겠습니다. 20개 특품 기준 평균가는 19,658원입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18,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830원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19,658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부터 볼 텐데요. 21,000원대의 시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7일 오늘에 들어와서는 19,658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27,000원 청주시 상당구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청주시 상당구가 15,588원으로 평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채소에 대해서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채소인 시금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오늘 136.2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130.6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5.545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시금치 4kg 특품 기준 평균가 오늘은 6,956원, 어제는 7,000원대로 웃돌았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시세가 513원 하락했습니다. 시금치 최근 7일 기준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들어와서 12월 4일이 되자 9,700원,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9,700원의 시세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700원 정도 더 빠지면서 12월 7일에는 8,000원대의 시세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범위를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3일에 12,000원대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돌입해서 6,768원을 기록했는데요. 일주일 뒤인 오늘은 6,956원으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충남 부여구는 3,636원입니다. 경기 포천시는 4,708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구는 5,621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7,400원 최고가 기록하고 있는 음성군인데요. 평균가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습니다. 5,62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금치 중에 섬초 살펴보겠습니다. 신안군 등지에서 생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는 48,000원대, 오늘은 47,000원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1,045원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시금치 섬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초반, 12월 3일에 45,000원의 시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세가 10,000원 정도 뛰었습니다. 12월 4일 바로 다음 날의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5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넓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에 58,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11월 22일에 15,000원 기록했는데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락이 이어지다가 오늘 12월 7일은 47,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27,91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목포시는 28,29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입니다. 1,174원입니다. 전체 산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최고가와 평균가가 다른 지역보다 모두 높은데요. 최고가는 57,000원, 평균가는 28,29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금치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금치 경매 상황도 가락동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경화 팜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바로 오늘이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가락동 시장에 서 있는 제가요. 보실래? 이렇게 입김이 이 정도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입이 지금 얼컥처럼 정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진 느낌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산지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의 농산물들 냉해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힘낼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힘하면은 바로 시금치 떠오르시죠? 시금치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뽀빠이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뽀빠이 경매사님 빨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너무 추워요. 예, 입김 나는 거 보이시죠? 정말. 예, 봤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잠깐 여기 대기하면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지금 몸이 좀 덜덜덜 떨리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같이 떨면 안 되잖아요. 산지에 계신 분들,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힘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힘내라. 힘내라. 젖 먹던 힘껏. 노래 해야지. 예. 자, 그래서 좀 기운 넘치는 시금치 소식 한번 전해주자고요. 예. 네, 근데 가장 걱정이 우리 시금치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시금치? 예. 시금치는 그 온도에는 저온에는 강한 작물이라 그 기온 하강에는 큰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역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양 만점의 시금치는요. 추위 정도는 뭐 거뜬히 이겨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 정도 추위는 뭐 냉해 피해나 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또 관리들을 하시니까는요. 크게 뭐 이 정도 추위는 거뜬하게 이겨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세부터 좀 확인해봐야 될 텐데 요즘 시세 어떻게 형성을 좀 하고 있나요? 시세는 조금 안타까운데 지금 김장철 영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세가 지금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세가 지속된다. 어느 정도로 좀 작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뭐 주 단위나 일 단위로 거래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는 약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 20% 이상은 지금 좀 떨어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특히 방송 보기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소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어야만이 또 좋은 시세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에요? 지금 겨울은 좀 시금치가 다양하게 출하가 되고요. 뭐 1년 연중으로 출하되는 경기도 일원 시금치는 물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 시금치로 분류되는 섬초라든지 그다음에 포항 지역의 포항초, 남해초 뭐 다양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인기가 조금 많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포항초가 인기는 가장 좋죠. 아, 포항초. 네, 근데 포항초가 좀 다른 시금치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살짝 높은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인기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항초를 무쳐서 드셔보시면 알지만 포항초는 뭐 딱 먹었을 때
달달하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네. 맛있죠. 네. 예. 시금치가 그냥 달달한 게 특히 이맘때 좀 시세가 좀 약간 약세를 형성하면서 소비자분들이 좀 우리 시금치를 많이 먹고 힘을 내줘야 예. 되는데요. 자, 우리 농가들 좀 올 한 해 특히 시금치는 열에 약한 작물입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올해 좀 작황 상태 좀 가장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분위기는? 작황이 사실 금년도 기온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겨울 시금치 쪽이 작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좀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좀 올해 뭐 폭염도 있었고요. 또 예, 예. 태풍의 영향을 또 많이 또 받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겨울에 강한 게 또 시금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가격은 좀 소폭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또 우리 시금치 좀 힘낼 수 있는 시금치를 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주자고요. 예.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 제값 좀 잘 받는 시금치 어떤 시금치들인지 오늘 또 시금치 들고 오셨잖아요. 예, 예, 얘가 지금 인기 있는 뭐 포항초나 뭐 삼초 걔는 아니죠? 예, 요게 포항초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1년 내내 연중으로 접할 수 있는 경기도 이런 하우스 시금치인데 네. 뭐 포항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금치는 깔이 좀 진해야 됩니다. 굉장히 진해요. 지금 예, 예. 한눈에 봐도. 네. 지금 깔이 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는 요 정도 길이가 알맞아요. 그러니까 한 뼘이 좀 안 되는 네. 그 정도 길이가 알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포항초가 아니라서 그런데 요 뿌리 끝부분이 빨갛게 포항초는 올라오거든요. 요 빨간 시금치가 단맛도 많고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초 차이가 좀 요 뿌리 부분이 좀 빨간색, 그게 이제 포항초인데 훨씬 더 단맛이 또 강조되는 게 포항초인 것 같고요. 지금 요 정도 상태면은 한눈에 봐도 정말 좋은 품질의 시금치를 가져오셨는데요. 반입되고 있는 지금 가락동에 들어오는 시금치들이 거의 한 요 정도 수준 좀 유지하고 있는 건 맞나요? 네. 요즘 농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들도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품질들이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장 뭐 추위에 강하다, 뭐 시금치 이 정도 추위는 뭐 끄떡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그래도 출하 시에 사실 정성껏 잘 키운 우리의 시금치 이렇게 좀 추운 날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주의들이 좀 필요할까요? 추운 날 기온이 하강되니까 사실 시금치의 냉해 피해나 이런 거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통 작업을 새벽에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오히려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냉해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시금치도 사실 너무 얼었다 녹았다 해버리면 이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제값 잘 받는 더 좋은 품위의 시금치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장철 이제 이번 주 마무리되면서요. 다음 주 시세 뭐 좀 좋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예, 아무래도 김장철 끝나고 나면은요 나물류 시금치를 비롯한 모든 나물류 시세는 약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들어가면서 학교들이라든지 이렇게 방학을 하게 되면은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이 좀 약세를 탈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소폭 상승할 걸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운 날인 만큼 시세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 너무 좋습니다. 자, 가장 맛있게 시금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요 시금치국 맛있었고요. 경매사님은요? 네. 저도 국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항초나 이런 거는 국도 좋지만은 나물로 해서 드시는 것도 단맛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내라. 힘! 네, 좋습니다. 자주 나오셔가지고 시금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락동에서 시금치에 대한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작년 대비 좀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맘때 우리 몸에 좋은 특히 엽산과 철분이 가득 들어있는 우리 시금치 주말 저녁 밥상에 가족들께 한번 선보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뭐 두 번째 만남이죠. 네. 농협 하나로 유통의 복상원 MD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농협 하나로 유통 MD 복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시세 동향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채소는 어떤 채소였습니까? 작년 대비 농협 하나로마트 공급하는 품목 중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생강입니다. 네. 올해 생산량이 작년의 절반에 미쳤는데요.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악화 및 입마름, 고사, 병충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공급 시세는 10kg 특품 기준 작년 대비 120% 정도 오른 10만 3천 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120% 정도 올랐다고 하면 정말 많이 오른 것 네, 많이 같은데요. 올랐습니다. 이번 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 생강이었다면 그럼 반대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채소는 뭐였을까요? 시장에서 전년 대비 가장 내린 품목은 네. 상추, 양파가 대표적인데요. 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급하는 품목 중 등락이 가장 많이 내린 품목은 양파입니다. 네. 수매 시기 7월에 저장한 물량이 판매 둔화로 인해 재고 물량이 크게 줄지 않아 공급 시세는 15kg 특품 기준 45% 내린 12,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조절 매뉴얼상 하락 심각 단계가 전망되며 네. 원가 대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출하 대기 중인 수입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 당분간 하락세가 전망됩니다. 예. 이 양파 시세가 낮은데 또 출하 물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양파 가격에 있어서는 안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 시금치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의 시금치 담당 MD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준영 MD,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시금치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금치 전국 재배 면적은 7,000헥타르 범위며 겨울철 시금치는 예년과 달리 올해 출하 시기가 약 15일 정도 늦었으나 반입량은 전년보다 70톤 증가한 774톤이 시장으로 발입되었습니다. 12월 초중 남북군 날씨가 예전에 비해 따뜻하여 시금치 작황 상태가 좋아 작은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 시금치 시세가 지난해 또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최근 시장 시세는 4kg 도매 기준 전년 대비 4.7% 하락한 9,000원 선에서 거래되며 전주보다는 2.2% 하락하였습니다. 네. 가격은 당분간 약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시금치도 품종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뭐 지금 겨울 시금치가 한창 출하되고 있는데 이 겨울 시금치 하면 어떤 품종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금치는 크게 계절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인 지금은 겨울 시금치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겨울 시금치 크게 지역에 따라 포항에서 생산되는 포항초, 남해에서 생산되는 남해초,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동해초, 이와는 별개로 친안군 등지에서 생산되는 송초로 크게 나누어지며 대부분 겨울 바닷가 근처에서 해풍을 맞으며 재배되다 보니 땅바닥에 붙어 자라며 옆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겨울 시금치에 대해서 또 종류를 구분해 주셨군요. 네. 일단 여기서 저희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추운 날씨에 좀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내내 이 시금치를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특별히 좀 어느 계절에 소비가 좀 더 늘어날까요? 시금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명절입니다. 예.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채소이며 그 다음엔 5월에 수요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가정의 달에 소풍이나 나들이를 많이 가면서 김밥 식재료로 그렇겠네요. 소비가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뭐 명절이든 그리고 소풍 김밥이든 또 네. 뽀빠이 시금치든 이 시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국민 채소인 것 같습니다. 자, 시금치에 대해 알아봤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현재 시각이 7시 25분입니다. 7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과일 시향 연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품목은 감입니다. 69.64톤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는 63.1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6.4톤 정도 상승했습니다. 감 대봉시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226원,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11,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12,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오늘은 시세가 하락했는데 등락가를 보시면 한 1,494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감 대봉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 첫날 9,841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같은 경우 12,720원까지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떨어졌습니다. 11,2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9,715원 기록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8,301원에 거래됐고요. 광주 남구 1,712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이 17,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광주 남구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712원에 낙찰됐습니다. 토마토도 보시죠. 147.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03.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43.92톤, 약 4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오늘 18,608원입니다. 어제는 28,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 시세 많이 떨어졌네요. 9,596원 하락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2월 5일 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어제까지 유지하다가 오늘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시죠. 춘천시가 2만 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보령시는 14,000원을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다음 품목 멜론입니다. 19.4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55톤 들어왔었고요. 물량 차이 크게 없습니다. 어제보다 0.109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중품 기준입니다. 오늘 22,83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23,000원대였죠. 어제보다 823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2월 1일 23,000원을 기록한 이후로 약 4,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27,000원으로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4,000원 빠지면서 오늘은 2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전남 나주시 24,071원을 기록했습니다. 딸기 보겠습니다. 99.5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7.23톤 들어왔었고요. 네, 어제보다 22.33톤 더 증가했습니다. 딸기 설향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1,50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2,500원, 최저가는 1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시세 12,000원대인데 오늘은 11,000원대죠. 등락가 비교해보겠습니다. 925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딸기 서량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13,00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149.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0.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9.08톤 더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품종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47,538원, 최고가는 57,000원, 최저가는 46,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시세 47,000원대입니다. 어제는 4만 원대였는데 시세는 더 상승했습니다. 7,394원 차이납니다. 네, 사과 부사품종 산지별로 살펴보시죠.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63,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고령군이 가장 높았네요. 4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 수박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박 얼마나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박 반입 물량 함께 보시죠. 13.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4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 줄었습니다. 6.1톤 정도 줄었네요.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 27,02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상승했죠? 1,922원 더 올랐습니다. 수박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1일 22,0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4일 약간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2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시세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세가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22일부터는요.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면서 오늘 27,020원까지 상승했고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1,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부여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5,59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 수박까지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복성훈 MD와 함께 이번 주 과일 거래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과일은 어떤 과일이었습니까? 이번 주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과일은 사과 부사입니다. 예. 네. 가락동 도매시장 기준 10kg 특품이 금주 평균 가격이 47,900원으로 지난주 대비 47% 상승하였습니다. 예. 올해 초 냉해 피해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네. 전년 대비 수확량이 15% 감소하였고 대과 40내, 30내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과 특품 기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 네. 설에 선물 세트 대가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확량은 줄었고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된 이 대과 생산량이 준 게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과일은 어떤 품목입니까? 이번 주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과일은 딸기입니다. 네. 가락동 도매시장 기준 2kg 상품이 금주 평균 가격이 23,300원으로 지난주 대비 26%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출하 산지가 산청, 사천, 하동을 비롯한 영남권과 논산, 부여 등 충청권에서 호남권인 완주, 담양, 남원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출하 산지가 늘어나면서 시장 반입량이 증가로 가격이 하락되었지만 시세는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세는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과일인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하우스 수박 반입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먼저 하우스 수박 이제 반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 최근 뭐 수박이 또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겨울철 수박이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이 수박은 여름에만 인기 있는 품종이지 그러니까요, 않았는데 네. 겨울에도 인기가 있다니까 좀 색다릅니다. 예. 얼마나 반입됐죠? 예, 이번 주 하우스 수박 반입량은 가락동 도매시장 기준 네. 주초에 19톤 반입되었다가 예. 주중에 15톤 반입되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 같은 기간 주초에 43톤 반입된 것에 비하면 반입량이 크게 감소한 편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반입량이 줄어들었으면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하우스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가락동 도매시장 기준 8kg 특품 평균 가격이 23,600원으로 전주 대비 5% 상승한 약보합세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이 반입량을 봤을 때 주중으로 들어서면서 살짝 감소했고 또 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조금 더 오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겨울 수박 이제 곧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박 재배 농가에서 정말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겨울 수박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곳이죠. 바로 함안군인데요. 겨울 수박 농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함안에서 수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경남 함안하면 수박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이 수박에 정말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안 수박의 특징, 좀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함안은요, 수박 면적이 1,600헥타로 1,500여 농가가 6만여 톤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박 재배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12월부터 출하되는 겨울 수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수박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함안이 수박의 고장으로서 유명하게 된 이유는요. 남부 지역의 따뜻한 기후 조건과 수박 재배에 적합한 충적도 토양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수박 재배 역사를 가져서 우수한 재배 기술을 가진 농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고 가육의 질이 좋은 수박이 많이 생산되어 수박의 고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은 겨울에도 하우스 재배를 위해서 많은 수박을 또 재배를 하잖아요. 네. 하만만의 좀 특별한 재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말하는 저희 겨울 수박은 12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생산되는 수박을 겨울 수박으로 보는데요. 네. 수박이 이제 높은 강을 요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 재배가 힘든 작물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이 따뜻한 지역이기도 하고 일조량이 또 높고 겨울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별도로 난방을 하지 않고 하우스 비닐과 덮개의 4겹의 그 실내 환경 4겹으로 실내 환경을 수박 재배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 이제 농가의 오랜 겨울 재배 노하우가 더해져서 겨울 수박의 최강자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따뜻한 날씨 때문에 난방비도 절감이 되고 또 품질 좋은 수박도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만에서는 일반적인 수박 이외에도 많은 품종을 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배하는 품종에는 어떤 품종이 있습니까? 네. 네, 저희가 다양한 수박의 수박 생산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지역에서는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컬러 수박, 그리고 소비자 손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중소가종 수박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박하면 겉은 초록색이고 속은 빨간 수박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저희 지역은 수박 겉이 검정색, 노란색, 속이 노란색, 오렌지색 등 컬러 수박이 있으며 네. 예,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씨가 작거나 없는 수박, 그리고 수박의 크기가 작은 수박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소비자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하만 겨울 수박 같은 경우요,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이에요, 지금? 예, 작년에는 추워서 작황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수박 재배에 적합한 기상 환경으로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수박의 가을 개질과 당도가 높은 좋은 품질의 수박들이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하만 수박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빨리 좀 접해보고 싶은데 하만 하우스 수박의 수확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만 지역은 시설 재배로 하는데 매년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7월까지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겨울 수박은요. 12월부터 2월까지 수박으로 하만 수박 생산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양의 다양한 수박들이 수확되어서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수확을 한다고 하니까 꼭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하만 수박 수출도 하잖아요. 네. 수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수출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하만에서는 1995년부터 일본에 수박을 첫 수출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본, 홍콩, 동남아 등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수박이란 품목이 국내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낮아서 수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틈새 시장을 노려 작년부터는 씨 없는 수박으로 일본에 70톤의 수박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을 시작으로 수출 실적을 해마다 늘려서 다양한 판로처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네, 해외로 봤을 때는 틈새 시장 잘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꼭 가락동에서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품질 좋은 수박 만나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하우스 수박도 다양한 품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은 어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동절기 수박 품종은 셀룩스, 스피드 꿀수박, 산타꿀 등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동절기에는 주로 제수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품종보다는 중량과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 네, 최근 겨울 수박도 당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선호하는 좋은 품질의 하우스 수박 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요즘 좋은 수박 고르는 방법은 소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두드려 보는 것만 알아가지고요. 네. 품종 고유의 과형으로 네. 줄색이 선명하면서 짙은 바탕에 꽃자리가 작고 누운 자리에 노란색이 없으면서 껍질이 얇은 수박을 선호합니다. 예, 저도 혜연수처럼 맨날 똑똑거리기만 했는데 그쵸, 네. 오늘 마트에 가서는 말씀해 주신 거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인 수박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황금향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감귤 반입 물량입니다. 443.7톤입니다. 어제는 443.6톤 들어왔었고요. 물량 차이 크게 없죠. 0.17톤 더 증가했습니다. 한라봉 3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19,064원,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18,898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세는 더 상승하면서 19,000원대입니다. 166원 상승했습니다. 네, 한라봉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 첫날 18,000원대의 시세였습니다. 그 이후 상승세를 탔고요. 12월 4일 27,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 하락했다가 어제 기점으로 다시 조금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레드향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21,842원,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21,925원이었습니다. 같은 21,000원대긴 하지만 어제보다 시세 소폭 하락했습니다. 83원 떨어졌네요. 레드향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 3만 원대였고요. 바로 다음 날 7,000원까지 빠지면서 23,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이 가격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오늘 2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황금향입니다. 3kg 특품 기준이고요. 이 황금향 같은 경우는 망감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평균가는 12,385원,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1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12,000원대로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보겠습니다. 2,515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2월 3일 15,000원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에 2,000원 정도 빠지면서 5일은 또 13,000원으로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1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귤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16,538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8,610원이었는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등락가 보시죠. 오늘 7,928원 더 상승했습니다. 감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어제 17,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6,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23,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시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가 더 높았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11월 8일부터 19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지금 보시면 19일부터 26일 전까지는 또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등하락을 반복을 하다가요. 오늘을 살펴보면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귤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12,261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 9,393원을 기록했네요. 충북 충주시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3kg 기준입니다. 서귀포시 최고가가 2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충주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았네요.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감귤 상황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 황금향 같은 경우 현재 출하 초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가 상황이 궁금해서 가락동 365에서 또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오늘 가본 제주 농가가요. 오늘 새벽에 올해 첫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현장에서 분위기를 또 느끼고 있는지 바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리포터 노현지입니다. 자, 지금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은요, 변덕스러운 날씨를 자랑하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하면 귤이고요. 귤 하면 또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귤 품종 중에서도 인기 상향가를 달리고 있는 이 황금향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농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황금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와, 제가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정말 황금향들이 정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황금향들이요. 네. 가지마다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열려 있죠, 지금. 네. 우선 우리 사장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에서 귤농사를 13년째 짓고 있는 좌태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황금향이요. 이 귤의 하나의 품종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네. 정확히 어떤 품종인지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귤 중에는 조금 생소하죠, 황금향. 황금향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에이메현에서 에이메 28호로 지금 쉽게 말하면 한라봉과 천혜향을 접목시켜서 만든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엔 2004년도에 들어왔고요. 저희 농가들이 재배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05년도, 저희 농가도 2008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징은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과육은 이제 크고 과실은 크고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이고요. 천혜향에 더 가까워서 과육이 좀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껍질은 얇고 하기 때문에 깔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산도가 낮고요. 특유의 향도 있고 맛은 좀 특별하게 다른 귤과 좀 다르게 맛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바로? 네, 황금향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요. 정말 귤하고 생김새가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죠. 네. 근데 귤보다는 훨씬 크고요. 네. 큰 게 상품 가치가 더 높아요. 아. 그리고 붉은색을 많이 띠죠. 일본에서는 이걸 황금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베니마돈나라고 불러요. 여자들도 좋아하고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신기하게 이게 붉은색을 띠는데 황금색을 띈다 그래갖고 황금향이라고 이제 명칭을 2004년도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네. 와, 그냥 보기에는 정말 귤이랑 닮았는데 이렇게 정말 귤과 또 다른 점도 상당히 많네요. 네. 까지도 않았는데 향이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아요. 향이 특별하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황금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직 출하를 안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황금향의 적절한 출하 시기는 언제인가요? 황금향을 가온 재배하지 않고 일반 이렇게 무가온 재배를 했을 때는 12월에 수확을 하는 게 정상적인 숫기가 맞은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0월이나 9월에 수확하는 농가는 가온 재배를 하셨다고 보면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지 재배나 이런 무가온 재배에서는 12월에 수확해서 출하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품질을 만드는 데는 역시 우리 사장님만의 뭔가 좀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어떤가요? 저희 농가만의 비법 중에 한 가지는 과실 액비를 만들어 치거든요. 농가마다의 약간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과실을 이용해서 액비를 숙성시켜서 그거를 다시 과실에게 줘요. 그러면은 다른 농가보다 약간 더 붉은색과 조금 더 높은 당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이 황금향 올해 작황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보통 한 그루에 50kg 정도의 수확량을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그루에 뭐 20알 정도밖에 안 열리는 나무도 있었어요. 다 낙과가 돼버려서. 그만큼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에 10,000kg 열리던 이 저희가 700평 이 하우스에 지금 5,000kg 진짜 반으로 이렇게 준 상태입니다. 네, 날씨의 영향으로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가락시장으로의 첫 출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기대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올해 지금 황금향 가격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작년 이맘때 황금향 가격이 3kg 한 상자에 저희 귤이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를 받았거든요.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낮이 14,000원에서 1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품질을 만든 만큼 기대하는 부분은 더 높은 가격을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지금 열심히 선별하고 더 좋은 물건을 수확하고 품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금향을 이렇게 13년 동안 정성 들여서 재배를 해오고 계신데
네, 그만큼 또 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금향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황금향은 다른 과일하고 다르게 향이 특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던 소비자들도 있고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완숙된 황금향을, 저희 황금향을 한번 먹었던 사람들은 아, 황금향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거를 새롭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황금향이란 다른 과일들 중에 진짜 으뜸이다. 일본에서 명칭한 베니마동다랑 똑같이 붉은 여왕이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완숙되고 좋은 품질의 황금향을 드시고 더 선호해 주시면 저희 농가에서는 더 힘을 내서 좋은 품질의 황금향을 생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직접 농가에 내려와가지고 또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들의 정성과 또 애틋한 마음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황금향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그냥 사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농민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먹게 되면은 그 느낌이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재배해오신 마음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도 황금향 농가에서 리포터 노현지였습니다. 네, 제주 현지에서 황금향에 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가락동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추우면 추울수록 가장 인기가 좋은 감귤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요? 네, 황금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매사님, 황금 좋아요? 황금향 좋아요? 황금이 좋습니다. 아이, 난 경매사님이 황금향 경매사님이니까 그래도 황금향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요. 네. 아닙니다. 황금 좋아합니다. 황금향 말 그대로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뭐 유래가 있나요? 뭐하고 뭐가 섞인 거예요? 천혜향하고 이제 한라봉이 엄마 아빠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즙이 많고 과피가 얇아서 굉장히 지금 뭐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망감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입니다. 황금향이. 맞습니다. 그 신호 한번 쫙 뻗어서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요거. 네. 네. 당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오늘 어느 정도 반입이 됐나요, 지금요? 1일 한 10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고요. 시세는 지금 15,000원에서부터 3kg 기준 11,000원까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소대 살짝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지금 처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게 황금향이다라고 했습니다. 망감류 말 그대로 귤 외에 다른 품종인데 어떤 품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그 황금향까지 해서 4가지가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소비자들은 망감류를 사시게 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향이 지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 그만큼 이제 반응도 좋은데 사실 반입량은 점점 늘어났는데 시세는 이제 강보합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이 말은 뭔가요? 그만큼 소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적절하게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디서 많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제주도가 뭐 절대적이고요. 그러나 이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 뭐 계속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재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제 그 딸기 농가라든지 화훼 농가가 이제 대체 작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많이 지금 육지부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제값 잘 받기 위해서 우리 강남규 경매사님께서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좀 황금향 들고 오셨는데요. 보면서 좀 제값 잘 받는 그런 황금향 특징 한번 짚어주시죠. 네,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즙이 많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장 기간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는 뭐 5월까지도 저장을 하시는데 우리 황금향 같은 경우는 그 저장 기간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수확 후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고요. 선별 과정에서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의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부패가 발생이라든지 무름가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 후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한 과일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 더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반입량이 더 늘어나서 더 좋은 시세를 기대해봐도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0% 정도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보합세, 감귤 시세도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 시세 편승해서 오름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철 맞은 감귤인 만큼 그중에 또
우리 망감류의 신호를 알리고 있는 첫 신호 바로 황금향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늘 이렇게 자주 나와주셔서 가락동 365에 좋은 정보 주시고 늘 항상 고마워요, 경매사님.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저도. 네. 자주 뵈니까는 뭐 우리 아빠보다 더 자주 만나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앞으로도요, 지금 더 좋은 시세 받는 만큼, 더 좋은 반응 받는 만큼 자주 나오셔서 감귤에 대한 좋은 정보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저는요, 가락동에서 황금향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본 편캐스터 이경화였고요. 강남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 주고 가세요. 네, 내 거. 네. 네, 강남구 경매사님은 언제 들어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가락동 분위기도 들어봤고요. 앞서 경매사님도 잠깐 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자꾸만 새로운 종류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생산되는 망감류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망감류 종류는 청견, 한라봉, 천혜향, 진지향, 한라향, 레드향, 황금향 등 7종류가 있습니다. 뭐 청경, 한라봉 또 여러 향 이름만 봐도 정말 좀 예쁘고 네. 또 다양한 또 품종이 있을 때 이름이 다르니까 또 품종도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특징이 어떻습니까? 각 품종별 특징을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네.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한라봉은 꼭지가 툭 튀어나온 특징인데요. 요즘은 튀어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맛과 향이 감귤보다 월등히 좋은 고급 감귤입니다. 또 천혜향은 감귤과 오렌지 장점을 합친 재배 품종으로 껍질이 얇고 맛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네. 레드향은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은 고당도 감귤로 껍질이 짙은 홍색으로 얇고 부드러워서 벗기기 쉽습니다. 카라향도 껍질이 벗기기 쉽고 식감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은 맛도 좋고 상품성도 좋아서 소비자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네. 좀 한 번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 대세 중에 망감류 중에 대세 중에 대세인 것 같은데 이 황금향을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과거에는 감귤 비롯한 네. 망감류들도 10kg, 5kg 박스 단위로 많이 거래되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1인 가족 증가로 2kg, 1kg 봉지, 소포장, 고급 과일 소비가 증가하면서 작은 단위로 소비되는 추세입니다. 네. 황금향 역시 고급 과일로 작은 포장 단위, 상자로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망감류의 소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 구성 품목 황금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2월 7일 생방송 가락동 365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혜연 씨입니다. 과일 농가를 위한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12월 14일까지 사과와 포도, 복숭아, 단감 그리고 떫은감에 대한 의무 자조금 단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의무 자조금 신청 동의서를 작성해서요 관할 읍이나 뭐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는 농가에서는 품목별 해당 기관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 가장 추운 대설이었습니다. 네. 기온이 주말에는 또 더 떨어진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내일 뭐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벌써부터 무서운데요. 농민들께서는요 야외 작업하실 때 두터운 방한복 꼭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MD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복상원 MD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소식 미리 살짝 알려드릴 텐데요. 당근과 감, 그리고 토마토 이 세 가지 시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역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